안녕하십니까. 저는 R&D 컨설팅 연구소 선임연구원 차윤호입니다.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유라시아 시장 진출 시 통관이라든지 절차, 특허 이러한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경제연합이 되겠죠. 도구 프레젠테이션의 실행. 자, 네, 오늘 제목이 유라시아 시장 진출 시 통관 인증 특허 관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시장, CIS 연합국가, 그리고 유라시아 시장 수출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지금까지 쉽지가 않은 시장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몰랐으니까요. 정보도 없고. 요즘 많이 오픈 인포메이션 플랫폼이 있어가지고 많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유라시아 하면 러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인근 국가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러시아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수입 통관 절차, 관세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통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바이어와 한국 셀러가 서로 만나가지고 수출 계약을 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공산품이나 어느 한 제품을 러시아에다가 수출할 때 러시아 바이어는 또 그 자금 결제를 해야 되겠죠. TT나 LC나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물건을 항공화물이든 TSR 기차 운송이든 선박이든 러시아로 보내겠죠. 보내면 통관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은 수출자, 옛날에는 수입자가 다 했는데 지금은 수출자, 수입자 둘 다 안 하고 그냥 제3의 물류회사, 통관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뢰를 하면 거기서 다 해주죠. 그러나 우리가 수출자로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통관 절차를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샴푸, 뷰티 상품 중에 샴푸를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샴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샴푸를 수출한다 했을 때 일반 물품의 수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화증권이라 할 수 있는 BL도 끊어야 되죠. 계약서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인보이스 송장, 그 다음 패킹 리스트, 포장 명세서, 제품 설명서, 수입 계약서, 구매 계약서, 그게 또 라벨이 러시아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러시아 라벨 등등의 구비 서류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 수입 신고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지정 통관 세관 사전 확인을 하고요. 인증 준비 기타 사항 확인 약식 신고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는 수입 신고를 하죠. 세 번째는 물품 검사 인스펙션을 합니다. 세관에서. 네 번째는 관세를 납부하고 물품을 반출합니다. 그리고 바이어에게 인도가 되겠죠. 그까지가 됐습니다. 신고 전의 사항은 먼저 신고 자격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 거주 관세사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관세사 자격을 소지한 수입자, 화주가 되겠습니다. 신고 시기는 수입 물품은 물건이 도착한 후 보름, 즉 14일 이내에 관할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 신고를 보면 신고서 양식에 맞추어서 서면, 포맷이 있습니다. 서면 또는 전자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요즘.
그 전자신고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수입 신고를 제출하고 먼저 수입 신고 서류를 스캔, 파일 형태로 첨부를 해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심사 절차가 있겠죠. 인스펙션. 수입 신고 이후에 러시아 관할 세관에서는 수입 화물을 임의로 랜덤 추출 검사합니다. 매번 다 하는 게 아니라 임의로 추출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주로 랜덤 체크죠. 표본 검사를 합니다. 보통 수입 화물 검사 비율이 평균 한 40%까지 높습니다. 랜덤 한다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10개 중에 한 4개 정도는 인스펙션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통관 수입 인스펙션이 끝나면 관세를 납부해야 되겠죠. 관세를 납부하고 관세 납부는 여러 가지 은행에 납부하는 게 있고 온라인 납부도 요즘은 되고 관세 직불 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치금을 이어가지고 그때 마이너스 차감하고 또 충전하고 그런 그 관세 납부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가 납부가 되면 물품을 반출해야 되겠죠. 반출은 러시아 연방관세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고 물품이 반출이 됩니다. 수입 통관 관련 모든 서류의 사본을 러시아 연방관세위원회에 별도로 송부도 해야 되죠. 관세와 세금은 보통 규모는 어떻게 되냐 하면 16년도 기준으로 현재 16년도 기준 산품 같은 것은 공산품으로서 HS 코드가 있죠. 그게 3305, 100000인데 이러한 것은 러시아 수입 관세율이 한 8.6%, 수입 인보이스 가격의 8.6%입니다. 관세율이. 부가가치세는 작년까지만 해도 18%였는데요. 2020년도 개정이 돼가지고 20% 부가세. 물론 환급 절차는 있겠죠. 수입 관세 계산은 CIF 가격 곱하기 수입 관세율입니다. CIF 가격 곱하기 8.6%를 하죠. 이 수입 관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수 있는 게 수입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을 하겠죠. 수출 계약. 대금을 선수금을 받겠죠. 물건을 보냅니다. 통관을 합니다. 하기 전에 인정 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러시아 수출하려면 유라시아 국가 똑같습니다. 수출하려면. 예를 들어서 산프를 말씀드렸는데 산프 같은 공산품, 화장품은 관세 동맹 기술 규정이라고 TR 코드가 있으면 TRCU를 합니다. 이게 Technical Regulation of Customs Union입니다. 그래서 TRCU 인증서 획득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련 규정에 따라 그러한 획득을 하고 수출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증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제품을 관세 동맹국에서 판매 유통하기 위해서는 관세 동맹국 하면 아까 유라시아 그 경제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판매하기 위해서는 TRCU 인증 마커를 제품에다가 표기를 해야 됩니다. 러시아어로 또 그것도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상품에 대한 내용도 전부 러시아어로 모든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이라든지 바르는 방법, 먹는 방법, 물론 먹는 방법은 또 다른 이야기겠죠. 제품에 따라 그러한 부분들이 라벨링 되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TRCU 인증 마크는 2012년도 7월부터 적용이 됐어요. 러시아나 벨라루시아나 카자흐스탄 관세 동맹국들은 통합 인증으로 돼 가지고 개별적으로 적용하던 인증제도 고스트 뭐 R 하면 러시아입니다. 고스트 K 하면 카자흐스탄 이러한 부분들을 단일 마크를 하나로 통합된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TRCU 마크로 통합됐습니다. 고스트 R 인증은 2013년도부터 폐지가 됐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TRCU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 심사가 필요한 제출 서류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인증 신청서를 내야 되고 성분 분석표, 제조 공정 문서, 제품 라인이죠. 또는 GMP 인증서, 제품의 물리화학적 성분, 기술 문서 사본,
라벨링, 샘플, 그 다음에 공인시험기관의 의견 보고서, 서티피케이션, 원산지 증명서, CO 이러한 것들이 첨부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자료들은 러시아 연방 기술표준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출하는 건 아니고 러시아 기술표준청의 근거에 따라 신청은 러시아 연방기술표준청 로스 스탠다르트가 있습니다. 즉 러시아 기술표준청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를 내면 보통 한 2주 정도 이내에 결과가 나오고요. 또 유효기간은 한번 신청을 당해 선정물에 대해서 신청 인증서를 받으면 보통 유효기간은 1년에서 5년 정도 줘요. 보통은 1년 주는데 제조 공정에 따라 한국에 러시아 전문가들이 와서 제조 공정 라인을 보고 직접 인스펙션을 하고 인정을 해주면 기간을 5년까지 줍니다. 5년 후에는 또 연장이 되겠죠. 그다음 라벨링 상표 등록 부분이 있는데 전부 러시아어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어로 기록이 돼야 되고요. 또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카자흐스탄어로도 기록이 되거나 러시아로 기록이 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상표 등록 같은 경우도 또는 특허는 뭐 여기하고 좀 조금 다르겠죠. 특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을 한 약 20년간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주로 변리사를 통해서 러시아 연방 특허청에 직접 특허를 내기도 하고 직접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죠. 주로 우리는 상표 등록을 신청하죠. 러시아 시장에 우리 한국 제품을 수출할 때 상표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하고 있습니다. 특허 같은 경우는 수출하고 상관이 없겠죠, 그죠? 주로 이제 현지 공장에서 제조하거나 했을 때 특허라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걸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해서 그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이야기하겠죠. 특허는 산업재산권 제도, 대표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기업 활동에 중요한 무형의 독점적 권리인데 특허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건 절차에 따라 물질을 특허하는 거고 권리를 특허하는 거고 방법을 특허하는 거고 지금은 수출에 대해서는 라벨링 또는 상표권 정도를 등록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아까 고스트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인증서를. 고스트 받는 방법은 변리사를 통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절차가.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을 한번 볼게요. 유라시아 그 큰 관세동맹 국가 중에 카자흐스탄이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땅 규모로 봐나 인구 규모로 봐나 카자흐스탄의 규모가 경제 규모가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첫 번째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카자흐스탄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세는 15%, 부가세는 1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시아 뭐 5개국 유라시아 경제연합 관세 동맹이 이루어져 가지고 벨라루시아까지 예를 들어서 아까 화장품이라 했는데 화장품에 대해서는 3개 국가 간에 4개, 5개 국가죠. 화장품에 5%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역외 국가들, 여기에 관세 동맹에 들어오지 않는 국가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부 품목은 제외하고 카자흐스탄에서 한 12%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카자흐스탄에서도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증 마크를 받아야 됩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아까 화장품 HS 코드로 330사라 했는데 카자흐스탄에서는 수출할 때는 인증 획득의 필수성이 있고요. 방식에 따라 최소한 한 10일 또는 최대 3개월 정도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많다 보니까 현지 인증 대행사들을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증서를 제출하고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주요한 필수 서류들이 공급 계약서가 필요할 테고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제품 운송 서류, 세관신고서, 원산지 증명서 시효, 국내 국외 취득 인증서, 제품 상세 정보, 회사 등록증, 샘플링, 각 유형별로 3개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보통 걸리는 시간은 빠르면 10일, 최대 3개월 그렇게 걸리는데 보통 한 10일에서 보름 정도 소요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특허 등록 절차가 카자흐스탄에서는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이 표를 참고하시고요. 특허 등록 절차는 권리는 한 20년 정도로 하는데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데 특허 등록은 뭐 세계의 스탠다드입니다. 우리나라 등록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이런 국가와 다른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절차를 준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 수입 통관 인증 절차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즈베키스탄도 러시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수입 신고 전이 있고 수입 신고가 있고 물품 검사 인스펙션이 있고 관세 납부 물품 반출이 있습니다. 먼저 수입 신고 전에 당국에 통지를 합니다. 운송업자들이 주로 관세 영역으로 물품 및 교통수단 반입 시 세관당국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자유무역지대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도 포함이 되겠죠. 예외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선박 또는 항공기는. 예. 그 다음에 물건이 도착하면 현지에 도착 통지를 해야 됩니다. 해당 수입 물품은 도착하자마자 30분 이내에 도착 통지를 즉 Notice of Arrival을 해야 합니다. 당국에. 세관 업무 시간 외에는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는 그 다음날 그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통지를 하죠. 외국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는 현지 기업을 통해서만 수입이 허용되었습니다. 전에는. 근데 2015년부터는 외국 기업이 우즈베키스탄 내에 그 영토 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지 사업장을 통해서도 수입 통관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봅니다. 수입 신고를 한번 볼게요. 우즈베키스탄 수입 신고는 통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서류가 제출되고 세관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워킹데이 영업일 3일 이내에 통관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수출국의 통관 서류, 수입 대금 결제 서류, 관세 납부 확인서, 세관 신고서, 운송 선적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서, 물론 필요한 경우는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증, 승인서 이런 기타 등등의 서류들이 주로 요구되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물품 검사가 있습니다. 인스펙션. 인스펙션은 수입자가 물품을 신고하면 세관원은 지정된 구역에서 물품 검사를 실시하거나 세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출장을 가서도 수입 인스펙션 검사를 합니다. 그러한 경우는 주로 플랜트 설비라든지 기금속 등 고가의 상품들은 현지에서 하지 않고 그 지정된 장소에 가서 인스펙션하고 수입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물품 검사는 주로 도착 물품과 송장상 기재 물품과의 대조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 대부분 서류만 맞으면 물건 샘플링 랜덤 체크하고 통관시키죠. 보통. 당연히 우즈베키스탄에도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라벨링 부착이 필요합니다. 라벨링 상표죠. 쉽게 이야기해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되는, 즉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입되는 이러한 부분은 우즈베키스탄 언어로 된 라벨링을 부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엄격히. 그래 안 하면 수입이 안 되죠. 주로 우즈베키스탄 라벨링 부착 대상 품목이 있습니다. 주로 음료품, 식료품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쉽게 어떤 물품이고 어떤 물건인지를 대중이 바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언어로 바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를 납부해야 되고요. 당연히 물품 반출을 해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세 등 통관 비용은 수입자 또는 관세 대리인을 통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즈베키스탄 쪽의 관세는 저기 산품 같은 경우 여기는 HS 코드 481420으로 지금 표기가 되는데요. 10%입니다. 관세가. 부가가치세는 20%고요. 수입 관련 내국세의 경우 세관 신고서에 명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품 반출을 해야 되겠죠. 다 통관이 끝나면. 물품 반출은 수입 물품 인스펙션 검사가 끝나고 관세를 내고 물품을 반출하고 반출 허가서를 받아서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스트가 있습니다. 고스트 U라 표현을 합니다. 러시아는 고스트 R, 카자흐스탄은 고스트 K, 우즈베키스탄은 고스트 U, 한국은 KS 마크 뜻입니다. 일본은 지스라 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마크를 꼭 획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증명하는 인증 서류로서 인증으로서는 주로 기계류라든지 건축 자재, 고무 등에 대한 인증으로 벽지도 포함됩니다. 건축 자재 이러한 부분들은 인증 서류 고스트 U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유라시아 시장 진출 시 통관 인증 절차 주요 국가들 러시아를 중심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다른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